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K대학 첫 번째 미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한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랑 같이 말라위에서 다양한 국제 보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 그 프로젝트 말라위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뭐 그때 뭐 Y2K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지구가 뭐 멸망한다는 등 뭐 이런 좀 공상과학적인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2000년도가 들었으면서 2000년 9월에 뉴욕 유엔 총회에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새천년 선언을 발표합니다. 유엔 밀레니엄 데클레이션을 발표했죠. 유엔 밀레니엄 데클레이션 안에 8가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빈과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2000년도에 선포된 목표 8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1990년도 기준점을 갖고서는 2000년도부터 열심히 15년 동안 노력해서 2015년도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극빈과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1990년도의 극빈율에 비교해서 2015년도까지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첫 번째 새천년 개발 목표였고요. 이제 두 번째 목표는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겠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학력이 아주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학 가는 게 보통 교육처럼 느껴지는 교육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게 되면은 교육 연한, years of schooling이 16년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12년, 거기에 대학 졸업 4년, 그래서 총 16년이 되지요. 그리고 뭐 이제 의사 선생님 되시고 뭐 석사, 박사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한 20년도 되고 18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위 이제 농촌 지역에 가서 시골에 있는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임산부들 만나게 되면은 평균 교육 연한이 한 3년에서 4년쯤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2000년도에 전 세계 정상이 모여서 이제 우리 앞으로 진짜 이거는 한번 꼭 달성해보자라고 논의했었을 때 얘기했던 교육 목표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최소한 좀 보내자.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이 2번입니다. 3번은 이제 양성평등, 그 다음에 여성의 권한 증진이 3번인데, 이 양성평등은 뭐 노동시장에서, 정치에서, 문화, 사회, 뭐 가정에서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MDG에서는 그 양성평등을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다 다루지 않고 교육에서의 양성평등만 다룹니다. 그래서 아이들, 남자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여자아이들도 똑같이 학교 보내자. 이게 이제 MDG 3번이었고요. 4번은 이제 영유아 사망률 감소입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그 네오네이탈 모탈리티 28일, 그 다음에 인펀 모탈리티 1년, 그 다음에 언더 5 모탈리티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인덱스 중에 하나가 이제 언더 5 모탈리티를 1990년도 기준 2015년도까지 3분의 2 이상 줄이자는 게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 4번입니다. 영유아 사망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한 두세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도 보면 이제 뭐 불치병이나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 이런 케이스를 이제 아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데요. 1990년도 당시에 최빈국의 영유아 사망률은 거의 1000명당 한 200명, 지금 우리 한국이 한 100배 이상이 되는 수치였죠. 아이들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냥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도 불치병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설사, 열감기, 너무나 치료하고 쉽고 예방하기 쉬운 질병들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MDG 4번에서는 이런 영유아 사망률을 3분의 2 이상 감소시키자 이 목표였고, 5번은 이제 여성 모성 건강 증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모성 사망률 감소, 이제 1990년도 기준으로 75% 이상 줄여보겠다가 이제 MDG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전염성 질병,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퇴치, 7번이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마지막에 8번이 글로벌 파트너십, 이 앞에 MDG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 말라이를 같이 기획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박상은 대표님께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MDG 목표 중에 4번과 5번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 사망률 감소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좀 한번 사업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좀 사업을 2010년도부터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모성 사망률이라든지 영유아 사망률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서브사하란 아프리칸 컨트리의 그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이 말라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이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아주 열악한 국가였고요. 그래서 이런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발표한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 사망률 감소, 4번, 5번의 개선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시급히 필요했던 나라가 말라위였습니다. 뭐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그 현지에서 쓰는 이제 체와가 이제 말라위의 이제 메인 에스니시티인데요. 그 체와 종족이 쓰는 이 치체와 언어가 현지어지만 이제 공용어는 영어를 쓰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인구는 한 1,500만 명 정도가 됐었고요. 지금 한 10년 지난 지금은 이제 1,900만 명 정도 인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GDP per capita는 이제 1,000불 미만의 이제 로우 인컴 컨트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비해서도 이제 보건 인력, 의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이제 말라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랑 그다음에 그 말라위에 그 한국인이 그 백영심 간호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간호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30년 동안 말라위에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 백영심 간호사께서 세우셨던 대학누가병원이 이제 말라위에서 한 세네 번째로 큰 병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그 대학누가병원이 협력을 해서 이 모자보건 사업을 좀 같이 추진을 했고요. 이 사업이 좀 이렇게 독특했었던 거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도 이제 그 출범한 지 이렇게 얼마 안 된 신생 국제보건 NGO였고요. 그래서 좀 박상은 대표님께서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자유롭게 한번 활동을 해봐라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이제 저와 지금은 이제 홍콩 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의 교수로 있는 김현철 교수 둘이서 당시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이제 대학누가병원과 같이 한번 이 모자보건 사업을 한번 기획해보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 뒤로 이제 김현철 교수는 이제 미국의 코넬대 정책대학원의 교수가 되면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과 코넬 대학에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라위 정부는 이제 보건부와 이제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말라위가 어디 있냐면요, 그 아마 많은 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밑에, 그 다음에 모잠비크 위에, 그 다음에 잠비아의 오른쪽에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말라위는 내륙 국가입니다. 랜드락 컨트리이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요소가 경제 발전, 인간 사회 발전에 큰 제약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이 말라위가 좀 길쭉한 나라인데요. 그 중에 수도 릴롱게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던 그 치무투라는 지역은 그 릴롱게 외곽에 있는 이제 시골 지역입니다. 이제 치무투 지역에 한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 사는 걸로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인구 9만이 되는 이 치무투 디스트릭트에 담당하는 보건소가 이 취완바 헬스센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무투 지역의 이제 외곽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취안바 센터까지 오시는데 걸어서 뭐 한 3-4시간 걸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 시설의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모자보건 사업을 좀 기획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그 보건소 액세스가 이제 현격히 떨어지는 지역에 이제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임산부를 좀 실시간으로 좀 등록하고, 그다음에 산전 관리,
그다음에 영양 증진,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이제 말라위는 성인 인구의 당시 11%가 에이즈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상당히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여성들 특히 이제 20, 30대 가임기 여성들의 에이즈 유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성들이 그 에이즈가 걸린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임신 뭐 한 28주 전부터 그 이제 에이즈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모자 수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있죠. 그래서 Prevention of Mother to Child Transmission of HIV 요 PMTCT 사업도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후 관리 이렇게 좀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이 말라위에 있는 그 대학누가병원을 기점으로 이 치무투 지역에 있는 마을이 저희가 매핑을 해보니까 995개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2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임산부 등록하고 산전 산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모자보건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임산부가 찾아오기에는 이제 치안바라든지 대학누가병원은 또 이 치무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디스트릭트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임신 전 산전도 되게 중요하고요. 산후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유엔의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서는 그 임신 기간과 그다음에 태어나서 아이들 한 2년 정도까지, 생후 2년까지 그 The First 1000 Day 캠페인, 그때가 가장 아이들 그다음에 또 크리티컬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산전 산후의 영양 공급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캠페인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전 산후를 이제 통합 관리해서 이제 영양 보건 모자 보건 사업을 좀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접근들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GPS, GIS 시스템 통해서 이제 그 마을들을 다 매핑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가구들을 이제 그 지리 정보들을 다 매핑해서 거기를 이제 클릭해 보면 산모의 나이라든지 그런 임신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이제 GIS 정보에 이제 통합시켜서 관리를 했었고요. 또 이 당시에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데 그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 이제 저희 국내 많은 이제 여성병원들에서 저희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 분당 제일 여성병원 원장님들께서 또 1년에 거의 1억 넘은 큰 돈을 계속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 모자보건 사업을 거의 9년 이상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말라에 와서 보시다니, 야, 초음파도 없으면서 이게 무슨 모자보건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원장님 여기 전기가 안 들어와서 뭐 1억 5천 하는 초음파 기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전기 끊기면 기계 망가지고, 기계 망가지면은 남아공에서, 수리사 불러야 되는데 오는데 몇 달 걸리고 와서 고치지도 못하고 또 고장나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다가 초음파 기계 놔둔다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초음파 진단이 너무 이제 임신 산전 관련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동형 울트라소노 그 모바일 울트라소노를 좀 이렇게 힐세리온이라는 또 우리 단체 의료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그 이동형 초음파 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산전 진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프로젝트 말라이가 기존의 다른 국제보건사업과 좀 차별화가 됐었던 점들은 이제 그 재단에서 이게 젊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 진행했던 말라이 모자보건 사업을 이제 영향평가, 이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같이 공유하고 했었던 점들이 좀 차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GPS로 이게 침무투 지역인데요. 저희가 직접 그 방문해서 2달에 한 번씩 그 관리를 지원을 해주셨던 산모 가구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GIS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박스가 떠가지고서는 산모 나이가 몇 살이고 에이즈 검사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다음에 언제 그 직전에는 언제 갔었는지 다음에는 언제 가서 만나야 되는지 이번에 아기가 초산인지 아니면은 몇 번째 아기인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산모가 좀 위험군에 속해 있는 산모들은 여기서 저희가 이 GIS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었고요. 사진들을 좀 보면은
이제 이 말라위가 요 이제 우기철 1월부터 4월 요 정도가 말라리아가 또 피크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들 좀 말라리아 이제 잘 검사해서 말라리아 코아르템 약들 이렇게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보건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임산부들 2달에 한 번씩인 20kg 여기는 이제 옥수수 가루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가루를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영양 지원 사업으로 좀 제공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돌아서 좀 평가를 해보지만 이게 썩 좋았던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로지스틱스 측면에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찾아가서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좀 힘들었고 쌀과 다르게 이 옥수수는 영양적으로 완벽한 공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샤인이라는 말라이 제일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여러 가지 마이크로 누트리언트가 포리파이드 돼 있는 메이지 플라이였지만 실제로 이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줬던 산모들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제 버스 웨이트를 재봤는데 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어려웠었던 거에 비해서 영양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마을에 저희 대상 산모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라리아 검사도 해주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걸렸을 때 약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들 기본적인 그 임산부들 검사, 그다음에 영양 사업 공급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아기 이렇게 막 말라리아 손가락에 딱 피 한 방울 찍어서 rapid diagnosis 테스트 하는 게 있었죠. 이제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마을이 995개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마을의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철에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진흙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요 차에 이 랜드크루저 뒤에 이제 옥수수가루 포대가 한 20포대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400kg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흙에 이게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진흙에 빠진 거를 잘 빼고 또 거기에 찾아가고 이러는 게 좀 늘상 일이었습니다. 이제 좀 같이 저희 일했던 친구들인데요. 이분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사진 이렇게 공개했었을 때, 지도 교수가, 이게 차 이렇게 뒤에서 밀고, 이게 다 이게 진흙 반복되거든요. 이게 차 밀고 있을 때 저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많이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었었는데요. 예, 그리고 차 밀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때 현장에서 우리 사업 총괄했었던 이 2번째 디렉터입니다. 첫 번째 디렉터는 지금 고려대학교 이제 보건정책과 조교수를 하고 있는 김준호 교수, 그다음에 이 김택수 2대 디렉터는 지금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 유니세프 본부에서 이제 국제 기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노한윤, 그다음에 이동훈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같이 저희가 이 세팅 자체가 이제 국제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이제 평가 사업까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다 공부하고 이제 이런 개발학, 개발경제학, 그다음에 국제보건학 박사과정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 프로젝트 말라이를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저희가 2010년도에 코이카 빈곤 퇴치 기금 사업 에어티켓 솔리더리 펀드의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랑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실 때 저희가 1,000원씩 빈곤 퇴치 기금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150억 정도 많이 거쳤었는데요. 그거를 사하람 아프리카 그 보건 상황이 좋지 않은 40여 개 국가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런 국제 보건 사업에 이 기금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랑 2010년도에 코이카에 이 빈곤 퇴치 기금 사업을 진행을 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첫 3년 모자 보건 사업에 2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요 첫 3년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이제 민간 협력 사업, CPP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시빌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3년씩 2번을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2번을 민간협력 사업을 받아서 총 9년 동안 이 민간협력 사업은 3년에 10억씩 보통 받게 됩니다. 지금 조금 액수가 더 늘었는데요. 저희 때는 그게 그 맥시멈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랑 같이 총 9년간 40억 규모의 모자 보건 사업을 이제 말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코이카 사업은요 10년까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 플랜을 잘 짜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현장에서 이양될 수 있게 권고하기 때문에 요 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요 사업을 이제 9년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말라위를 좀 같이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요. 이제 그때 같이 아프리카 미래재단도 이제 신생 국제보건 NGO였고요. 또 이게 젊은 청년들한테 좀 박상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전권도 위임하시고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셨던 좋은 콜라보레이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제가 이제 재단 연구위원이지만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저희가 처음에 같이 빈곤퇴치기금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연 결산하는 규모가 아마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한 20배 이상 커지지 않았을까 싶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미래재단도 이 프로젝트 말라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또 원래 또 이제 지부들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홍보 영상 보시면 이제 뭐 잠비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한 지부가 한 10개 이상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국제보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재단도 크게 성장하셨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때 이제 뭐 저희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리고 와서 프로젝트 말라리아 거쳐간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 있는데, 다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씩 현장에 와서 같이 모자보건 사업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 NGO와 이런 젊은 청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했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주요 그런 미션 그러니까 의료 선교 네트워크가 아주 긴밀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 의료 선교 네트워크와 잘 저희가 협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말라위에서 이런 모자보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또 국내에 있는 또 여성병원 원장님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이제 국내에 갖고 있는 이제 의료 네트워크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성병원 원장님들이 이제 최빈국가의 임산부들 돕는 모자보건 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적극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당 제1여성병원 1층 로비에 가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말라이를 통해서 후원받았던 산모 얼굴들이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국제보건 사업을 사업으로만 진행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진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연구로 좀 저희가 평가했었던 점까지 저희가 차별성을 좀 갖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K대학 미션 컨퍼런스에서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추진했었던 프로젝트 말라를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제 발표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좀 질문 주시고 또 코멘트 주시면은 또 그에 맞춰서 좀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일 교수님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Q&A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요. 마음껏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보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현장에서 국제보건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의사, 간호사 분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 때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사회경제학,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게 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당장 보람이 되는 일들은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제일 보람이 많이 있죠.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좀 딜레마적인 상황도 많이 처하게 됩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을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한번 어떤 마을에 방문했었을 때, 진짜 산모가 말라리아 한 2기 넘어가는 것 같아서 거의 뭐 생사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뭐 쿼르템 정도로 해결될 게 아니어서 바로 입원시켜서 뭐 퀴닌 주사를 맞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이어서 뒤에 있는 그 저희 모자보건 사업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산모를 급히 저희 본부로 저 대학누가병원 이송해서 그 시내에 있었던 큰 병원에 입원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산모 다행히 건강 회복하시고 이제 건강하게 출산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참 보람되죠. 그거 저희가 만약에 안 갔으면은 정말 산모 어려움이 컸을 텐데 또 저희가 가가지고서는 또 그 진짜 좀 그 위험한 시점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참 보람이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팀에서 논의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게 산모들 긴급 이송해가지고 리퍼럴하고 입원시키고 치료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다 뒤에 오퍼레이션 취소하고서는 산모를 이송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또 만약에 뒤에 마을에 또 다른 또 어려운 산모들이 있었으면 그거 취소하는 건 또 맞냐. 이렇게 좀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 산모가 뭐 말라리아 2기, 3기 돼서 이거 뭐 생사를 헤매는데 그냥 뭐 옥수수 가루 20kg만 주고 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의 좀 고민들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들에 좀 직접적인 도움을 줄 때 가장 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힐세리온에서 저희가 이동형 초음파 스틱 처음 사갖고 나가서 이제 이동 진료 초음파 진료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30주차 좀 넘어가는 산모 제 기억에 그걸 했었는데 이게 뭐 전치태반이었는지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어서 제 기억이 이제 좀 가물가물합니다. 6년, 7년 전 얘기여서. 근데 이거는 그냥 출산 자연분만 하게 되면 난산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같이 따라갔던 이제 클리니컬 오피서가 이거는 자연분만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산모한테 무조건 출산 3주 전에 병원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왕절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리퍼럴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우리 힐세리온 그 이동형 초음파기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 산모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힐세리온 대표한테 그 사진이랑 이것들을 좀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계가 아주 잘 작동하고 아기 뭐 심장소리 아주 잘 들리고 근데 정말 위험한 산모를 발견을 해서 제왕절개 수술 리퍼를 했다고 이것 때문에 또 산모랑 아기가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 힐세리온 대표님도 응급의학과 출신 의사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는 의료기기 회사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제 회사를 창업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기쁘다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현장에서 좀 보람이 되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너무 막 전문적인 질문도 막 들어오셨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두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태순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이언스에 이 일이 논문화되었다고 합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흔하게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요. 요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언스지의 논문이 나온 거는 이제 모자보건 사업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또 그 이제 에이즈 예방 사업도 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대상 지역에 있었던 33개 공립 중등학교에서 세컨더리 스쿨의 여학생들 총 4,000명 대상으로 저희 1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여학생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 교육 사업이 에이즈 예방 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여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만큼 또 에이즈 예방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학생들 교육 지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여학생들의 이제 교육 수준이 크게 이제 증진을 했고, 그리고 그게 꼭 단순히 교육만 늘어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quality에 좀 향상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한 논문이 좀 사이언스에 나왔었던 거고요. 모자보건 사업은 좀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1,350명,
2013년도에 1,305명,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그 뒤로도 한 1,000명씩 저희가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했던 그 영향평가 논문은 이제 좀 마무리가 돼서 이제 투고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결과는 뭐 한 1, 2년 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요런 질문은 나중에 했을 때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의대생분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의대생입니다. 의대생부터 봉사를 가서 꿈을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의사가 된 후에 가는 것이 나을까요? 봉사활동에 대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보면은, 요거까지만 좀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뭐 요거까지만 좀 해놓고서는 그 다음 단계 그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를 오히려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펠로우까지만 되고 나서 레지던트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의료봉사를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 전문성과 실력을 계속 쌓으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큰 영향력으로 이런 국제보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현실에서 좀 많은 경우는 내가 요 인턴만 끝나고 나면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이제 레지던트만 끝나면 한번 나가봐야지. 근데 그게 또 그 끝나고 나면 또 삶의 여건과 풍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잘 진행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건이 가능하다면은요, 저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지금 나가도 괜찮을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국제보건과 관련해서, 이거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종교계에서 단기 의료봉사 이런 걸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단기 의료봉사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많이 하세요. 비행기 값만 그냥 다 돈으로 보내주지 잠깐 일주일 와서 현장 의료 체계에 무슨 도움이 되냐. 우리 현장에 방해만 된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기라도 경험을 현장에서 학부생 때 아니면 의대생 때 경험했던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개도국의 국제보건 사업에도 크게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도 다 어느 쪽 지금 당장 나가서 경험을 쌓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단계 이상까지 좀 더 공부하시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다면은 기회가 됐을 때 가능한 좀 빨리 현장을 경험해 보시면은 그게 또 뒤에 준비하시는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부열 교수님 귀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여 개발경제 교수에게 듣는 국제보건 이야기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